햇볕을 잘 받아서 풀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틀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말라 죽었는데요. 효과 좋다. 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농부입니다. 텃밭을 하면서 가장 큰 걱정이 바로 풀 걱정입니다. 이제 봄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풀이 나오는 게 좀 더딘데,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무성하게 자라는 풀들이 원망스럽습니다. 풀은 왜 이렇게 빨리 자라고 작물은 잘 자라지 않고 병만 걸리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풀을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제거를 하고, 뭐 어떤 분은 풀을 키워가면서 하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한번 풀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제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 작물을 심을 때 그 풀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밭을 갈 때 풀이 있으면은 밭 갈기도 힘들고, 뭐 기계로 하면 상관없겠지만, 기계로 해도 풀이 살아서 나중에 이제 그 풀씨가 다시 떨어져서 또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풀을 매실 때 뭐 호미로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저같이 이런 기능성 풀 매는 도구 있어요. 뭐 이런 걸로 쭉쭉 밀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시면은 좀 쉽긴 합니다. 풀이 아주 잘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걸로 하시는 분도 있고, 서서 풀을 긁는 거, 그 다음에 뭐 호미, 이렇게 길다란 뾰족한 호미로, 그냥 보통 호미로 하시는 분도 있고, 요즘에는 풀 매는 도구들이 참 많죠. 그래서 풀을 좀 효과적으로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좀 작을 때, 지금이 딱 적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작을 때는 좋겠지만, 비가 중간에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비가 온 상태로 이제 풀을 매기도 힘들고, 그래서 좀 햇볕이 쨍쨍한 지금 이때, 햇볕이 아주 쨍쨍합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이때가 가장 적기입니다.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식초를 이용한 풀 제거 방법입니다. 식초로 하는 게 있고, 뭐 빙초산으로 하는 거 있고, 아니면 토치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부직포, 여러 가지 많죠. 그 방법 중에 쓰레기 없이 좀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빙초산일까요? 빙초산은 석유 화학 물질, 즉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이게 빙초산입니다. 그래서 초산이 굉장히 강하긴 한데 가격도 식초보단 저렴합니다. 하지만 이게 석유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뭐 쓰실 분은 쓰시고요. 대신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제가 지금까지 해본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는 발효식품이죠. 발효를 해서 만든 그런 천연 자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먹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 고랑 조금 뿌린다고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 이 식초 뿌리고 한 하루 정도는 식초 냄새가 강하게 나지만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식초가. 그리고 뭐 땅이 산성화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밭을 만들 때 여기다가 석회 비료를 많이 쓰잖아요. 석회 비료를 주시면 다시 pH가 올라가요. 그리고 비가 오면은 다시 이것들이 다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작물에게 영양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식초를 뿌려주기도 합니다. 한 500배에서 1000배로 해서 뭐 계란 껍질 그것을 이제 곱게 갈아서 칼슘 비료를 만들어서 쓸 정도로 이것을 쓰기도 합니다. 친환경에서 많이 써요. 칼슘 제로요. 그래서 그냥 요 양조식초 이런 걸로 해도 되겠지만 죽습니다. 죽긴 죽는데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요 안에는 이제 식초가 몇 프로 들어있냐? 6%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냥 일반 식초는 6%, 2배 식초는 한 12%, 3배 식초는 18% 정도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수로 올라갑니다. 그 총 산도가요. 그래서 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풀이 잘 죽어요. 그래서 이 빙초산이 산도가 높기 때문에 이걸 뿌리게 되면 풀이 잘 죽습니다. 이거는 원액으로 뿌리지 않고요. 물에 타서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이제 오늘은 풀을 좀 제거를 해볼 거고요. 고랑만 이렇게 해도 큰 어려움 없이 풀을 걱정 없이 이제 제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뭐 밭이 그냥 흙만 있고 이러면 참 좋잖아요. 하지만 저희 밭 같은 경우는, 아니면 다른 사람들 밭에 보면은 돌멩이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돌이 많으면은 뭐 이런 홈이 가지고 요거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돌멩이가 걸리면 진짜 막 힘이 듭니다. 엄청 힘이 들어요. 아주 그냥 돌 없이 깨끗한 밭이면 몰라도 돌이 있는 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미질도 힘들고, 저런 풀 긁는 기계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돌이 많은 곳, 그리고 땅이 딱딱한 곳, 그리고 굴곡진 곳, 좀 이제 기계를 들이기 어려운 곳에서는 이 식초가 가장 편한 그런 풀 제거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식초 중에 3배의 식초가 있습니다. 3배 식초를 이용하시면 그만큼 산도가 높기 때문에 식초만 뿌려도 풀이 잘 죽습니다. 거기다가 보통 이제 풀을 죽일 때 한 가지 방법이 바로 굵은 소금입니다. 소금을 가지고 이제 소금에다 물을 타서 이
풀에다가 뿌려주시면은 풀이 죽습니다. 이 염기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적정량의 소금도 타서 주시면은 이 식초의 그 강한 산으로 이제 죽이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소금기에 의해서 풀을 더 효과적으로 죽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다가 이 소금을 넣었다고 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물에게 소금을 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수나 이런 마늘이나 이런 대파 같은 경우 일부러 반 마늘 때 소금을 뿌려주기도 합니다. 소금 조금 뿌린다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소금을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전착제입니다. 전착제를 주셔야 돼요. 전착제 중에 뭐 친환경 전착제도 있고 뭐 퐁퐁도 있습니다. 퐁퐁이 이제 친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친환경 뭐 이런 딱풀 이런 거 있으시면은 이게 비료입니다. 비료인데 이제 전착제입니다. 이런 전착제 침투 확산, 전착 효과를 높이는 이런 전착제, 모두싹 딱풀. 제가 일부러 구입을 했습니다. 이런 모두싹 딱풀을 전착제만 넣어주셔도 이게 전착이 뭘까요? 바로 이제 이 작물이라고 하면은 작물에 잘 붙게 하고 확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침투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착제로 보통 이제 그 세제를 많이 넣는데요. 세제나 아니면 물비누를 넣어요. 그게 가장 저렴하고 가장 구하기 쉬운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시면은 세제를 넣으셔도 됩니다. 세제를 넣고 하시면은 그만큼 효과가 그만큼 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착제로 딱풀을 넣을 거고요. 이름 참 희한하죠. 딱풀. 풀입니다. 딱 붙는다고 해서 딱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배수는 이렇습니다. 세배 식초 2리터. 여기 2리터 통입니다. 세배 식초 2리터에다가 소금 반컵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 전착제 용량만큼 조금 이렇게 섞어서 풀에다가 주시되, 언제 주는 게 가장 좋냐? 이른 아침, 그리고 저녁 아닙니다. 한낮에 주세요. 한 10시나 11시부터 이슬이 마른 그 시점부터 해서 한두 시 정도 이슬이 다 마르고 땅까지 이렇게 마르고 굉장히 뜨거울 때, 햇빛이 쨍쨍할 때 그때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다음날 비가 안 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흐린 날도 안 돼요. 다음날도 맑은 날이면 아주 적깁니다. 지금 한 3일 동안 아주 구름 한 점 없이 맑다고 하거든요. 그날 주시면 오늘 한 1시간 정도면 풀이 죽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내일도 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슬이 좀 맺혀도 그 이슬이 다시 마르게 되면 다시 풀이 죽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정확히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풀에 이제 이 식초 제초제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1시간 뒤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죽었는지. 굵은 소금 반컵을 넣어줍니다. 반컵이나 3분의 1컵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식초 2리터. 요거는 양조 식초입니다. 곡물로 만든 양조 식초예요. 화학 식초가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산도가 나와 있어요. 총 산도. 총 산도가 지금 18에서 19도라고 되어 있죠. 19%. 산도가 높은 거면 높은 것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3배 식초를 쓰시면은 풀이 잘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전착제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전착제는 이렇게 농약이 아닌 전착제를 써 주시면 좋습니다. 이건 전착제예요. 딱 넣으니까 이게 쫙 퍼지는 확산하는 게 보이네요. 딱 넣자마자 쫙 퍼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 전착제, 농약이 아닌 전착제가 있으시면 요즘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전착제 조금만 넣어주시면 효과가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 소금과 그리고 전착제를 넣었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을 것입니다. 이제 소금이 잘 녹게 잘 섞어주시고요. 이제 방제기에 넣어서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일반 식초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 식초도 비슷하고요. 대신에 요 식초에다가 그 황산 고토를 한 컵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고토를 넣어주면은 그만큼 그 효과를 높이실 수 있고요. 고토가 마그네슘이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주는 효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잎 앞뒤에 충분히 묻도록 뿌려주시고, 작물한테는 뿌리시면 안 됩니다. 살짝 닿아도 상관없지만 작물에 닿으면 죽어요. 작물들이. 이런 곳은 작물을 잘 피해서 뿌려 주셔야 됩니다. 밭에 다시 와보았습니다. 아직은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풀들이 지금 축 처진 게 보이시죠? 오전에 좀 일찍 쳤으면 괜찮았을 텐데 좀 늦게 쳐서 아직
풀이 많이 죽어 보이진 않습니다. 내일이면 하얗게 변할 거예요. 지금 완전히 풀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식초를 뿌린 밭에 와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식초를 뿌리지 않아서 잘 살아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는 식초를 뿌린 곳입니다. 햇볕을 잘 받아서 풀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얗게 타들어가 죽어가고 있어요. 요거는 맞은 것이고 요거는 안 맞은 곳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대파밭 옆에 여기도 뿌렸는데 풀이 다 죽었습니다. 작물에게는 크게 큰 타격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자잘한 작물들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역시 이 식초만큼 좋은 천연 제초제도 없습니다. 꾸준히만 해주시면은 풀만 막 왕성하게 크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 2, 3리터면은 이런 텃밭은 고랑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풀 다 죽었어요. 어릴 때 제압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클 때 해주시면은 어떤 풀이든지 제초제도 어렵습니다.